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개인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9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2,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현재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결정 소식으로 이렇게 코스피는 오르고 환율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이런 기분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저도 기대를 했어요.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요일적인 리스크를 안고서도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오늘 장을 좀 맞이하셨을 텐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수급 화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중화권 증시의 지금 조정의 폭이 너무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급과는 별개로 지금 증시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기보다는 또다시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들어온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오늘 제가 이제 총 3가지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 그 3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 흐름에 자금의 흐름을 좀 한번 느껴보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욱더 수급이 어느 종목에 들어왔는지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들은 오늘 건설주에도 강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우건설과 GS건설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외국인은 신성-ENG, 신재생에너지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TYM 농기계 관련주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와 신텍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심텍과 대덕전자가 만났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미국에서 일단 강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또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심텍과 대덕전자 이렇게 좀 중소형 부품주에도 강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 다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어떤 종목을 더 주목을 하면 좋을지 특히나 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두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기판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초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보였어요. 최근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심하게 나왔었던 섹터와 나왔던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에서 반도체 IT에 또다시 호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좋았죠. SK하이닉스도 좋았고 미국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실적으로 또다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이 반도체 소부장 혹은 관련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먹구름이 낀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그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내가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추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신규로서 어떠한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심텍과 대덕전자 여기서 하나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황을 그래도 잘 극복해내고 있는 심텍과 대덕전자인데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심택을 네. 꼽아주셨는데요. 심택과 대덕전자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쵸. 대덕전자가 또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을 꼽아주신 이유가 네. 심택이 수출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꼽아주셨어요. 일단 제가 심택을 대덕전자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덕전자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어느 기업에 더 많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심택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든 부분은 환율 시장에 따른 여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를 달러로 받는 쪽이 조금은 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뜨리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심택이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는 두고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혹은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누가 더 성장을 빠르게 할 것이냐, 누가 더 영향력을 더 크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부가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은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를 빌미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첫 번째는 수급이고 두 번째는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좀 픽을 받은 이 심택을 저는 실적주로서의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으며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신규 공장들이 지금 내년에 또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택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발표를 맞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심택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심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수의 조정을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변동성이 커진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횡보성 흐름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4만 5천 원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심택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최근에도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SK 바사 이야기부터 하자면 모처럼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자면 3분기에도 호실적이 계속될 그렇죠. 것이다. 이번에도 또 환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IT 굉장히 좋았고요. 대신에 완성차가 조금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를 메꿨던 게 제약바이오. 오늘도 마찬가지죠. 셀티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도 깊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이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 외국인의 픽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심택도 외국인의 픽이었고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픽도 외국인이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들어오기에는 환율 영향 때문에 사실 긍정적이진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뭐 제품이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제를 모두 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심텍과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환율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혹은 임상을 준비하는 쪽 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아마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런데 기술력에 대해서는 도대체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어디고 기술력이 안 좋은 기업은 어디일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술 수출이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과거에 기술 수출한 기업이라면 기술력이 좋은 기업, 과거에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없다면 아직 기술력이 미완성이 된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임상이랑 이쪽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실 텐데 그 가운데서 당연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탄탄하고 또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월 28일 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100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봐도 괜찮다. 대신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 장기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80만 원을 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0만 원, 손절가는 8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히림 꼽아주셨는데요. 히림 하면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네. 이번에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그렇죠. 94년부터 기다렸던 네. 재건축 소식이 나왔는데 히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히림은 저희가 수급파이터 시간대 올 초에 한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종목인데 현재 위치 저는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방문이 무산됐지만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가 또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테마의 흐름, 지속성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본다면 결국에 재건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이제 본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심텍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을 좀 말씀을 네. 드렸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그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은 또 앞으로도 네옴시티의 기대감은 계속될 것이고 또 재건축이라는 큰 모멘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5,000원의 목표가를 잡고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히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